3. 사이드백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금기 1. 사이드백은 사이드 윙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끊으려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백을 하다 보면 특히 조기 축구나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윙에게 패스된 볼이 약하거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거 지금 나가면 끊을 수 있겠다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볼을 끊어서 내 볼을 만든 다음 우리 팀 역습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죠. 축구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웬만하면 그 볼을 끊으러 나가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비는 볼을 빼앗는 것보다 지연이 더 우선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볼을 자르러 나갔다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볼을 끊어서 우리 팀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해봐야 그냥 공격권을 얻어오는 정도의 이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이드백인 내가 볼을 끊으러 나갔다가 실패하면 포백 중에 한쪽 수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점할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58,000% 정도의 확신이 아니면 그냥 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에서도 사이드 윙에게 볼이 투입되는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볼이 투입된 후에 자유롭게 좋은 크로스가 올라간다거나 돌파를 허용하는 것을 비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짝론자들이 윙을 못 돌아서게 바짝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부터 사이드백의 영원한 딜레마, 바짝과 못 돌아서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백을 하시면 바짝 붙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드백 붙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진짜 붙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정답은 우리 수비라인 전체가 올린 상황일수록 붙어야 합니다. 결국 간격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수비라인 전체가 올린 상황이고 사이드백인 나도 윙어가 돌아서지 못하게 바짝 붙었는데 윙어가 2대1 패스를 논스톱으로 주고 돌아뛰거나 받으러 나오는 척하다가 돌아뛴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욕먹어야 합니다. 결국 결과론적인 거죠. 그리고 수비라인이 애매한 상황이거나 내려앉은 상황일수록 붙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마추어에서는 수비 라인이 애매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붙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라 볼이 윙어에게 투입되는 순간만큼은 빠르게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결국 볼이 투입되기 전에는 가운데를 막고 투입되고 나면 1대1 돌파를 안 당할 정도까지 빠르게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그래서 패스가 약해서 패스가 가는 동안 붙어서 만약에 못 돌아서게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붙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붙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붙으면 돌파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롱킥으로 공간이 아니라 윙어에게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많은 아마추어 축구에서 첫 번째 컨트롤, 트래핑이 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트래핑이 길 때 빠르게 압박하여 볼을 탈취하는 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마찬가지로 돌파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생각을 알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서로 조직적으로 라인을 한 번에 올리거나 한 번에 내리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혹은 그것을 컨트롤할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팀 내에서 조율이 안 되어 있거나 한 명이라도 빵꾸가 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추어에서의 수비는 그냥 각자 도생 그 자체입니다. 조기 축구에서 가장 많은 수비의 형태는 전방 공격수들만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전방에서부터 느슨하다가 상대 공격수들의 좋은 킬패스가 들어간 이후에 우리 수비수들만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바짝 붙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기 축구에서 상대적으로 정치 권력 서열 최약체인 사이드백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더 확률 높은 플레이, 합당한 플레이와 상관없이 사이드백이 취해야 할 입장은 그 팀 내에서의 실세가 바짝 붙는 주의라면 붙는 것이 정답이고 기다리고 안을 지켰다가 볼이 투입된 후에 붙어서 1대1과 크로스를 견제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팀원들은 골 안 먹히고 돌파 안 당하면 좋아할 겁니다. 정리하면 크게는 앞에서 압박을 할 때에는 같이 라인을 올려서 바짝 붙어줘서 우리가 압박한 지역에서 볼이 살아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려서 할 때는 볼이 윙에게 투입된과 동시에 윙에게 빠르게 붙어서 가장 좋은 것은 못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이동 트래핑이건 2대1 패스건 돌파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윙과 1대1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조기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인 그냥 애매하게 수비할 때에는 판단의 근거가 첫 번째, 우리 팀의 감독님이 원하는 것이 바짝 붙는 것인가 아니면 안을 지키는 것인가. 두 번째, 상대 윙어와 1대1을 해도 막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 윙어가 1대1을 즐겨 하는데 막을 자신이 있다면 사실 안을 지키고 있으면서 볼이 투입되든 말든 놔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대1을 했을 때 계속 진다면 아예 못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말씀드리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수싸움을 알고 들어가서 대비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수비하러 가서 돌파당하거나 혹은 계속 윙어를 무분별하게 따라다니다 사이드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내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의 윙어가 드리블 실력이 좋고 빠르다면 윙백 혼자서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많이 치우쳐서 커버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기 축구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 아마추어에서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대회에서 한 번씩만, 가끔 진짜 한 번씩만 쓰시면 좋은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장하진 않습니다. 바로 발기술이 좋고 빠른 윙이 있을 때 볼이 투입되는 순간 강하게 부딪혀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볼을 받고 나서 돌아선 다음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면 돌파를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딪히면 경고나 심하면 퇴장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이 투입되는 타이밍에 나도 볼을 받으러 가다가 부딪히면 약간의 면제부를 또 2대1 받아서 들어가는 공격수를 막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2대1을 받고 돌아 들어갈 때는 무조건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면서도 끌어당기거나 잡아서 넘어뜨리면 파울입니다. 하지만 약간 걸리적거리게 팔을 치대면서 가는 것은 파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빠른 윙어에게 경기 초반 부딪혀주면 윙어가 겁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그 팀 전체가 주요한 공격 루트를 하나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그 윙어 하나 바라보고 차는 팀일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매주 같이 웃으며 공 차는 사이에 이 방법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절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월드컵쯤 되는 대회에서 하면 좋을... 그런데 요즘은 VAR이 발달해서인지 점점 더 클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3. 빌드업에서 쌓이지 않기. 우리 공격 상황, 상대 수비 라인이 높고 전방 압박을 할 때 사실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한다면 조기 축구의 정치 최약체 사이드백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기술은 무엇일까요? 가장 베스트한 것은 논스톱입니다. 논스톱 패스를 하면 압박이 쪼여오기 전에 볼을 처리해서 압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논스톱 패스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1번은 미드필더가 비어있다면 미드필더, 2번은 내 앞에 윙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잡혀있다면 상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전방 공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전방의 공격수에게 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논스톱이라도 절대 주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패스가 나왔던 방향의 센터백이나 사이드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압박석으로 들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간단한 패스야말로 조기 축구 사이드백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미드필더들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윙어에게 논스톱으로 발밑에 연결한다. 그리고 다시 윙어의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움직임을 한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 안 돼서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조축 감독님들이 힘들어하시죠. 일단 몸부터 못 여니까요. 몸을 열고 논스톱으로 패스하세요. 많아도 투터치 이내에 패스하세요. 4. 최악의 상황. 사이드백에서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나의 맨투맨 윙어가 우리 골대와 가까운 지역에서 나보다 더 골대와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1대1 돌파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차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최악의 상황은 센터백과 사이드백 사이로 들어가는 패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백이 붙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상황에서 볼도 가기 전에 윙어를 견제한다고 너무 윙어 쪽으로 붙어 있으면 이 패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붙지 말고 패스가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붙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은 아마추어 수비수들 전체에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바로 공중볼 처리에 있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운드가 큰 공중볼이 올 때 아마추어 수비수들은 보통 우물쭈물하다가 공이 머리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서 바운드 되기 전에 처리하든 아니면 뒤로 물러서 바운드가 낮아지면 처리하든 그리고 컨트롤 과정에서 실수를 하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볼이 바운드 된 뒤 가장 정점에 서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든 무르든 뭐라도 해라. 최악은 공의 정점에서 서서 공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어쨌든 최악의 상황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정리하면 최악은 돌파당하거나 패스에 의해 공과 공격수가 사이드백을 통과하여 골대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나 슈팅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백패스하게 하여 상대가 점유율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사이드백이 윙어의 공을 빼앗아서 우리 팀에게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백패스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무리하지 마시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